안녕하십니까. 세무에게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유행했었던 종합부동산세 회피 컨설팅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분당세무서의 납세자보호 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혜성처럼 등장하신 컨설턴트 분이 한 분이 계시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라고 하고서 등장하셨거든요. 그리고서 그 상품을 많은 납세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신탁이란 제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그 타인이 그 재산 등을 운영을 하거나 거기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수수료를 저한테 주고 또 제가 일부 수수료를 띄워주는 이런 것들을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탁을 활용해서 어떠한 컨설팅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희 주택 한 채를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게 되면 저는 위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탁자의 지위를 무주택자인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산세 어디서 나온다고요? 위탁자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3주택자라면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주택을 신탁을 하고 제가 위탁자가 됐죠? 그 위탁자의 지위를 무주택자인 자에게 넘기면 저희 주택, 이 사람의 주택, 이 사람의 주택자로 해서 재산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그거에 똑같이 따라가는 과세 항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액을 그대로 따와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저희 주택자, 이 사람의 주택자, 이 사람의 주택자 그렇게 과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죠?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확 줄게 됩니다. 그럼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에 그 컨설턴트는 이 상품을 만들어서 매우 다수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가 한 가지 관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너가 재산 이렇게 옮겼지만 그 실질적 소유자가 아직도 너로 보이니까 너한테 과세를 할게.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떤 지자체 공무원분이 보시고 뭐야 신탁행위를 통해서 재산세를 1주택자로 다 과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회피했네? 그럼 이건 사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은 이 최초의 3주택자가 그냥 3주택자로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3주택자가 재산세를 다 때려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세가 3주택자로 과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된다? 그대로 따라온다. 3주택자로 중과세가 된 것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내가 왜 중과세 대상이야? 법에 보면은 신탁하면은 난 위탁자가 되고 그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옮겨놨잖아. 그러면 나한테 과세하면 안 되지 하고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붙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가 이겼습니다. 심판원에서 국가가 이겼고요. 그리고 또 고등법원에서까지 국가가 이겼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된 문의를 벌써 오늘로 3번째 받았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아직은 없지만 고등법원이나 다른 행정법원의 판결로 봐서 뒤집기가 사실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과세유 통지서를 받았고요. 당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이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납세자가 받게 되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 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에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는 저 이거 인정 못해요. 그래서 한번 다퉈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납세자가 이기면 과세 예고 통지서가 취소가 되고요. 납세자가 지면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과세 예고 통지서 뒷면에 조기 결정 신청서라는 서류가 같이 딸려서 와요. 그러면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제 세무서에 보내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바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 말의 뜻은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할게요. 요 뜻이 되는 것이죠.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요. 세금은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자조 세금이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빨리 냈을 경우에는 그 이자조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든지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끌면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의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다투면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과세관청에서 이미 기획해서 들어갔던 건이고 관련돼서 선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판결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투시더라도 세금을 빨리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낮은 가능성이라도 기대해 보신다면 그렇게 다투셔야 되는 것이지, 세금을 안 내시고 다투시면은 나중에 미납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점점 더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결국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지된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납부를 하시고, 납부하셨다고 해서 다툴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납부하시고 다투실 분들은, 승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실 분들은 다시 다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승률이 낮아서 나는 사실 착수금 내는 것도 아까워, 어차피 질 것 같은데 라는 판단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컨설팅 상품이 만들어졌고 그 컨설팅 상품들이 과세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주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심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